폰 이름이 뭐임? 와, 이런 것만 보고 어케 알아냄? 내 폰이니까 씨.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작년인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LG V40에 윈도우 11을 설치했어요 라는 댓글을 보고 제가 조금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ARM 버전의 윈도우 10이 나온 이후로 이것을 포팅해서 실제 LG V40에 올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윈도우를 어떻게 스마트폰에 설치하냐? 쉽게 이야기하자면 애플에서 애플 실리콘, 그러니까 M1 칩을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맥OS를 돌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인텔 맥에서 사용하는 X86 기반이 있고 애플에서는 이 M1 칩을 위해 ARM 버전의 맥OS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M1 칩의 경우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맥OS를 새롭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것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북 S나 서피스 프로 X에 탑재된 윈도우의 경우 ARM 버전의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RM에서 사용할 수 있는 OS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LG V40나 여러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아키텍처에 어차피 아키텍처가 동일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조해서 넣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도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어차피 아키텍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올리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해외에서는 재미로 뭐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에 윈도우를 올릴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와, 이 정도면 좀 재밌는데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에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작년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사실 좀 실패했고,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이제 자료를 계속 주기적으로 찾다가 며칠 전 올라온 댓글, 미패드 5에 윈도우 11 설치할 때까지 존버한다, 그 댓글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색을 해본 결과 이제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볼 건데,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거를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윈도우를 설치하는 것을 레네게이드 프로젝트인가?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러한 이제 문구들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면 중국어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어는 모르기 때문에 쭉 내려보면 하단에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이러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디바이스라고 하고 이게 스냅드래곤 845를 뜻하는 거거든요. SDM845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여러가지 모델명이 나와 있고,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설치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스테이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여러가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이 나와 있죠.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것을 색상으로 표기를 했고, 뭐 쉽게 말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환이 된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로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이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여기 보면 SOC라는 게 있고 이것이 정확히는 시스템 온 칩이라고, 뭐 프로세서, 그래픽, 램 이런 것이 모두 통합된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 SDM845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뭐냐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뜻하는 모델명입니다. 가끔 보면 다른 이제 뭐 8998이 있기도 하고 845 플러스가 있기도 하고 조금씩 파생된 모델이 있긴 한데 대체로 퀄컴 스냅드래곤 845에 대한 이제 자료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를 사용한 스마트폰들은 윈도우 11 ARM 버전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잖아요. 이것도 좀 보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호환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호환성이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호환이 되는 것은 스냅드래곤 845인 것 같고, 이 리스트에서도 보면 구독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신 스냅드래곤 845로 사용하고 있는 G7, V35, V40도 모두 가능하고, 갤럭시도 퀄컴 스냅드래곤 845 버전이 들어간 것은 되는데 아마 갤럭시 S9 플러스 한국 버전은 엑시노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미패드 5, 이것도 리스트에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죠. 미패드 5는 스냅드래곤 86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잖아요. 미패드 5의 호환성을 체크해보면 지금 호환이 가능한 게 3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USB, UFS는 이제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뭐 버튼, 터치 스크린, 와이파이, 블루투스, 배터리 이런 것은 모두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미패드 5에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설치된 모습도 제대로 봐야 되니까 여기 중에서 그나마 한국에서 좀 구하기 쉬운
제품 중에 호환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 무엇이냐 찾아보니 샤오미 믹스 2S는 한국 정발 안 했지 않나? 요거는 조금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포코폰 F1이 한국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정발로도 풀려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이것도 요즘 중고가 시세가 10만원 아래대로 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로 구입할 수 있는데 장난감으로 딱 가지고 놀기 좋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코폰 F1에 윈도우 11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럼 이제 준비사항은 모두 끝났고, 이제 다시 설치 가이드에 들어오게 되면 다운로드 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첫 번째로 윈도우 PE, 그 다음에 뭐 다운로드 DISM++, 뭐 스냅드래곤 드라이버, 윈도우 10 설치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미리 제가 모두 다운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여기 폴더 안에 제가 모두 다 모아뒀고요. 이제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할 건데, 여기 있는 가이드 제가 미리 읽어봤지만 저도 아직까지 요것을 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하고 나서는 모두 까먹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것을 조금 참조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되어 있어서 요거 거의 웬만큼 따라만 하면 될 거예요. 요거 한번 따라해보자. 자, 일단은 압축을 다 풀어주라고 하고요. 여기서 뭐 옮기라고 했지? 윈도우 11 ISO 옮겨야 되는데, 아니 윈도우 11 다 받아놨는데 이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요거를 플리스 리네임 디텍토리 not, 이거 뭔 말인데? 이거 실행하면 자동 다운로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도 안 되네. 이건 그대로 한 건데 똑같이 했잖아. 된다. 아, 역시 이런 설명서는 풀로 다 봐야 돼요. 이 스킵하고 점프하고 이러면 제대로 된 정보를 볼 수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암 버전의 윈도우 11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 그거 같나? 해킹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포코 F1에 맞는 드라이버를 받아야 되는 작업인데, 이 제품에 대한 코드명, 그러면 지금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새롭게 생겼고요. 포코 F1에 맞는 드라이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USB로 옮겨주고, 윈도우 11 다운로드는 하고 있는 거겠지? 저는 이렇게 윈도우 받아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X86 버전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USB에 쉽게 담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받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뭐 여러가지 작업 많이 하네. 이제 포코폰에서 패스트부트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스마트폰마다 패스트부트에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포코폰은 그냥 위아래를 이렇게 꾹 누르면 패스트부트로 들어왔고, 아닌데? 패스트부트가 아니라 이게 TWRP인가? 그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볼륨하고 이거. 지금 됐다. 지금 요 모드로 들어와 줬고요. 이제 해줘야 될 작업은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PC처럼 뭐 OS가 설치되어 있는 영역, 뭐 다른 거에 설치되어 있는 영역, 파티션이 모두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윈도우 11 설치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파티션을 다시 이제 할당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unknown command device. 왜 안 돼? 일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거를 보고 따라 할 일도 없고, 또 저도 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와서 그 모습을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거예요. 지금 망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벽돌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중고딩 나라에 엄청 검색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 또 이거 컨텐츠를 포기하기에는 좀 아쉽고 설치해보고 싶은데, 그나마 요즘 포코폰 중고가가 착하니까 그래서 하나 한번 구해보려고요. 이제 이거 윈도우 진입되는 거 같지? 오, 진짜 윈도우 설치되는 거 본데? 오, 뜨나 뭐? 제발 떠라. 설마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떴다. 제발. 근데 가자. 되나? Nope. 뭐야? 왜 자꾸 재부팅만 해? 된다. 이제 설정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윈도우 설정? 가자. 됐다. 오, 된다. 와,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성공해서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를 자세히 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계와는 살짝 다른 모습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 중간에
처음에 했던 거는 벽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해버렸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스마트폰에 윈도우를 설치하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특히 예전에는 롬질을 많이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버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롬만 교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파티션을 완전히 재설정해서 윈도우 파티션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등 진짜 해체쇼를 하는 것보다 합체쇼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어려웠어요. 아마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롬을 많이 이제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좀 쉽게 다가오실 텐데 일반인 기준으로는 조금 어렵다 정도이고, 그나마 조금 쉬웠던 점은 파티션을 재생성하고 포맷하고 나서 윈도우 P까지만 부팅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작업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이것을 계속 만져보니까 이제는 뭐 포코폰 F1이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퀄컴 프로세서를 쓰고 있다면 이것을 좀 도전해볼 만한 자신감이 생겼다랄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포코폰에 설치된 윈도우 11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처음에 켜잖아요. 포코폰을 켜게 되면 완전 윈도우 부팅하는 것 같죠? 봤죠? 포코폰에 설치된 윈도우의 화면을. 근데 지금 보이다시피 터치 스크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C타입 허브를 연결해주고요, C타입 허브에 얘를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인식할 거예요. 봤죠? 반응속도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거 설치하고 놀란 게, 아니 무슨 스마트폰에 윈도우를 설치했는데 반응속도가 이렇게 빨라라는 생각했거든요. 단축키를 썼을 때도 아, 이거는 조금 늦긴 하구나. 시작 올라오는 거. 왜 지금은 반응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지요? 미리 조금 사용해보니까 프리징이 조금씩 걸리긴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윈도우를 설치해준 상태이고, 이것도 가로와 세로 모두 회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화면에서 세로로 바꾸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윈도우를 쓰는 것처럼 화면을 볼 수 있고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슬라이드를 통해 움직였고 화면 배율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보기 편한 것은 가로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가로로 조절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도 자이로 센서가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면을 돌려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레니게이트 프로젝트인가? 그 페이지에서는 포코폰 F1의 경우 터치 스크린의 경우 이제 터치 패널에 따라서 지원 유무가 좀 달라지고 소리만 지원 안 한다고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소소한 부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블루투스도 모두 작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개를 제가 미리 연결을 해뒀는데, 그렇게 된다면 요거 모두 치워버리고 요렇게 키보드 두고 블루투스 마우스 이렇게 하면, 오, 봤죠? 지금 부드럽게 작동하는 거 보여요? 지금 키보드랑 마우스 블루투스로 모두 인식하고,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포코폰 F1의 경우 사운드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준비했고요. 소리 체크해보자. 사운드는 지원 안 하면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지금 LT 그가 이제 셀룰러 같은 경우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유심이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 셀룰러가 정상적으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폰이랑 PC랑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PC에서 사용할 때는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따로 잡아줘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작동할까요? 카메라 설마? 아, 카메라는 전면과 후면 모두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네. 멀티터치나 제스처는 터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것은 전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외부 모니터도 사용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요것은 처음에 연결했을 때 인식을 하지만 외부로 출력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잡혀있나 볼까요? 지금 unknown device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정품 인증은 하고 싶어도 암 버전을 따로 구입할 수는 없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장치에 대한 정보, 장치 이름은 제가 해놨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 뭐야? 익스트림 에디션은 또 뭐죠? 지금 익스트림 에디션에 나와있고 램 8GB 모두 인식되고 있고 64비트 운영체제 ARM 기반의 프로세서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잡히지? 장치 관리자 한번 볼까? 자, 장치 관리자를 열었을 때 아무래도 정식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드라이버들이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야? 아, 카메라 드라이버인데 이것도 아직 잡히지 않고 나머지 알 수 없는 장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따 뭐지? 그럼 밑으로 갔을 때 또 뭐가 있을까? SD카드도 정상적으로 인식하나 본데요? 블루투스는 아까 봤다시피 당연히 지원하고 지금 와이파이도 정상적으로 인식하죠. 디스크 드라이브도
얘 삼성 메모리 써? 디스플레이 어댑터 퀄컴 스냅드래곤 845에 들어가 있는 아드레노 360 GPU가 이제 잡혀있죠. 사운드는 보스 미니 요2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작업 관리자 들어가 볼까요? CPU 퀄컴 스냅드래곤 845 익스트림 에디션. 그래프도 논리 프로세서로 보면 8개의 코어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다. 요것도 보면 코어가 8개, 논리 코어 있고, 가상화는 지금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클럭까지 모두 잘 표현되어 있고, 메모리는 8GB, 지금 SSD 디스크는 삼성 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디스크가 지금 조금 많은데 요게 파티션으로 나눠놔서 안드로이드 영역이 또 따로 살아있고 윈도우 영역이 따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와이파이 정상 작동, 그래픽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여기에 따로 이제 개조를 해서 윈도우를 올린 거긴 하지만 몇 가지 잡히지 않는 드라이버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쾌적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스냅드래곤 845라고 생각을 하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꽤 크게 버벅임도 없고. 그럼 이제 영상 재생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4K HDR의 국룰이지. 화질 HDR 선택은 불가능하고, 오, 브라우저에서 4K 선택도 가능하네요. 지금 4K 영상 재생했을 때 살짝 버벅임이 있기는 해요. 조금씩 렉이 걸리긴 한데 4K 영상 재생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볼까? 특히 넷플릭스는 기기에 따라서 화질에 대한, 그러니까 해상도에 대한 설정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4K 영상을 재생했을 때, 오, 이것도 시간 기다리니까 풀 HD까지 올라오기는 한다. 이것은 기기의 성능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대체로 요즘은 풀 HD 4K 재생은 거의 무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게 조금 자주 바뀌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봤을 때 한 풀 HD급 정도까지는 올라오는데 4K급 정도까지는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봤다시피 유튜브에서 4K를 재생했을 때도 버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재생되는 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을 한번,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 845에 대한 성능은 익히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 윈도우 11을 설치했을 때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 스팀도 설치가 되더라고요. 스팀도 여기서 일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구입해 놓은 목록들이 모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제 몇 가지의 게임을 한번 받아서 실행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모두 정상 작동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게임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떠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포코폰 F1에서는 드라이버에 대한 문제인지 그래픽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성능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게임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 보면 어느 정도 스팀 게임이 돌아가기는 한데 저는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창만 작게 뜨고 요거를 이제 크기 조절을 하려고 해도 지금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런 것이 지나고 나서 강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실행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롤 같은 경우 맥용으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얘도 암 버전이 가능한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 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디스크 용량이 거의 다 차버렸기 때문에 테스트 해볼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설치를 해봤는데 시네벤치 R23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돌려봤고 멀티와 싱글에 대한 성능은 조금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네벤치 R23은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스로틀링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돌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보다는 좀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스팀에 있는 3D 마크도 실행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벤치까지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게임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안 하기는 아쉬워서 완전 고사양 게임? 이거 무조건이지.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게임들은 모두 렉 없이 잘 돌아갔어요. 이것을 보면 캐주얼한 게임이나 가벼운 게임들은 여기서 돌렸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모델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얘를 지금은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이지만 절전 모드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다면 분명 윈도우는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일단 이제 윈도우를 돌리면서 프로세서 쪽에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용 쿨러를 이용해서 얘를 사용할 정도였고, 또 용량이 작은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있는 모델의 용량은 128기가. 여기서 안드로이드 60, 윈도우 60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를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여유 공간이 한 13기가, 14기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사용을 하려면 여유 있게 이제 최소 100기가에서 200기가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여러 가지 게임을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은 터치 스크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키보드와 마우스가 따로 필요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것을 재미로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분들은 설치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 영상으로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만약 나중에 드라이버 지원이 더 좋아지고 네이티브처럼 윈도우 11이 더 잘 돌아간다면 그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아톰이나 저전력 프로세서에서 윈도우가 설치된 거와 다르게 굉장히 쾌적하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이고 1대1로 당연히 이제 비교하기에는 무리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받은 인상이 뭐냐면 M1에서 맥OS를 처음에 돌렸을 때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윈도우를 사용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나중에 화면이 큰 태블릿에서 안드로이드 부팅, 윈도우 부팅, 듀얼 부팅이 가능해진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지금은 화면이 작지만 이게 되게 커진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진짜 또 미패드 5를 존버를 타야 되나? 나중에 미패드에서 드라이버 지원만 잘 해준다면 진짜 한번 설치해서 실사용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 공대생들은 신기하다고 좋아하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 어쩌라고 이러한 느낌